성인 간호, 일반적 간호 돕기 1번 문제. 어떤 질병이나 수술 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정의 의미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침대에서 안정하고 있고 모든 일을 의료 요원들이 해준다. 그래서 절대 안정은요. 열량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이닦기, 돌아눕기 등이 금지되고 말하는 것도 의사표시 정도만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면회객 제한이 필요하고 대사 소모를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2번 문제. 직장인 K씨는 하루 전에 뇌출혈 수술을 받고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절대 안정이라 함은 어느 정도의 활동 제한을 의미하는가? 답은 4번입니다. 식사, 돌아눕기, 이닦기가 금지되고요. 이 말고도 면회객 제한, 모든 일을 의료 요원들이 해주도록 합니다. 3번 문제. 통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내성에 따라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 자, 2번. 성격의 외향성, 내향성과 신경쇠약 등은 통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칩니다. 3번. 진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을 많이 느낀다. 이 진통제를 사용할 경우 통증이 약해지겠죠. 4번. 노인이 젊은이에 비해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더 낮다. 더 큽니다. 5번. 개인의 정서 상태 중 불안과 공포는 통증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킨다. 통증에 대한 반응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4번 문제. 위험을 알리는 일종의 인체 방어 기전인 동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필요하면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1번. 두 번째 수술하는 환자는 첫 번째 수술을 한 환자보다 통증을 덜 느낀다. 두 번째 하는 수술 환자는 통증을 더 느끼게 됩니다. 더. 자, 2번. 심한 부상을 입은 병사는 전사한 동료를 보면서 통증을 더 느낀다. 덜 느끼게 됩니다. 이게 통증을 이제 덜 느끼게 되는데 전사된 동료를 보면서 살았다는 안심으로 인한 통증 감소가 되겠죠. 3번. 수술 후에는 통증에 대한 강도가 약화된다가 아니라 심화됩니다. 4번.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 더 통증이 덜 하게 됩니다. 5번 문제. 통증은 크게 만성 통증과 급성 통증으로 구분된다. 급성 통증이 나타났을 때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맥박 상승, 발한, 동공 확대.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동통 시간의 이제 지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요. 교감 신경계를 자극하면 혈압 상승 혹은 저하, 맥박 상승, 호흡수 증가, 동공 확대, 발한, 창백, 불안정, 집중 저하, 두려움 등의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만성 통증은요. 동통 지속 시간이 6개월 이상으로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면 혈압이 이제 정상이고 맥박이나 호흡도 정상이고 정상 동공, 피부 건조, 그리고 부동, 우울, 위축, 절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만성 통증에서는 맥박이나 이제 이런 발한, 동공 이런 상태들은 정상의 이제 증상을 나타낸다라는 게 이제 급성과의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질을 사정하려고 할 때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질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통증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간호조무사는 이 통증에 대해서 말을 묘사하지 말아야 되고요. 정확한 묘사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혹은 개방 질문을 해서 환자가 묘사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7번 문제. 추간판 탈출로 인해 하부 요통을 가진 환자가 대퇴 아래까지 뻗치는 통증을 호소할 때 해당하는 통증의 종류는 답은 4번 방사통에 대한 통증 양상이고요. 이 방사통은 통증 원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1번 시민성 통증 같은 경우는요. 어떤 병이나 증세가 정신적, 심리적 원인으로 생기는 통증이 되겠고 2번 표재성 통증은요. 자극이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예리하고 찌르는 듯한 통증 양상입니다. 3번 3차 신경통은 비교적 흔한 이제 뇌신경통으로 중년 이후에 여성에서 이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5번 환상통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환상지통이 있는데 이미 절단하여 상실한 팔다리가 아직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곳에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말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오래된 당뇨로 인해 우측 발목을 절단한 환자가 이미 절단되어 버린 발가락이 아프다고 호소할 때 이 통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5번 환상지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지통은 절단지의 신경 말단부에 순환장애나 유착 반응이 있으면은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구 번 문제. 조기 진단은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암의 조기 진단이 특히 중요한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인체의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번 문제. 유방암 자가검진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유두를 부드럽게 짜서 붉은색의 분비물이 나오면 의사에게 알린다. 2번 목욕 중에는 유방암 자가검진을 피하도록 한다. 목욕 중에도 자가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월경에 상관없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월경이 끝나고 실시하도록 합니다. 4번 되도록이면 매달 월경 중에 실시하도록 한다. 월경이 끝나고 하고요. 5번 가능하다면 1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한다. 매달 1회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방의 모양이나 크기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유두에 분비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항암제 투여를 받고 있는 암 환자를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감염 예방이 되겠고요.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받는 대상자는 면역 억압으로 인해서 감염 가능성에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일반적인 감염 예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나 감기나 감염이 있는 자와의 접촉은 피하고 기침, 발적, 부종, 압통 등의 감염 증상을 관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 환자 간호도끼로 이제 중요한 거는 감염 예방, 체계 균형 유지, 통증 관리, 신체상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저혈량으로 인한 쇼크가 일어난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조치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다리를 올려준다. 그래서 혈액량이 부족해서 인체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쇼크이므로 환자가 갑자기 쇼크에 빠졌을 때는 편평한 바닥에 가장 먼저 눕히고 다리를 올린 후 체온을 보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페니실린 투여 30분 후에 호흡곤란과 두통 및 혈압저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아나필락틱 쇼크가 되겠고요. 이는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과민성 쇼크라고도 하고 인체가 항원에 노출됨으로써 일어나는 항원항체 반응에 의한 생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심각한 응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방을 위해 약물을 주사하기 전에는 항상 이상 과민 반응에 대한 병력을 묻고요. 특정한 음식이나 꽃가루, 약물 등의 과민 반응의 유무를 조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급성 증상이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통해 혈압을 상승시키고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간호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벌초를 하다가 산에서 벌에 쏘여 발적, 통과 함께 심하게 부어오른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한다. 자, 2번을 보시면요. 알코올을 발라주면 통증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알코올이 아니라 암모니아 수나 베이킹 파우더를 반죽해서 바를 수 있겠고요. 3번 핀셋으로 즉시 침을 제거한다. 이 핀셋이나 손가락 족집게 같은 걸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손톱이나 칼을 사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침은. 4번 쏘인 곳 위를 묶어 혈류를 차단한다. 이는 이제 뱀에 의한 교상에서의 이제 방법이 되겠고요. 5번 해당 부위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얼음주머니를 대줌으로 인해서 독소가 혈류로 흡수되는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가 보이면요. 적어도 30분 동안은 부상자를 추후 자세히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15번 문제. 쇼크의 신체 부위별 변화 양상은 다양하다. 일반적인 쇼크 증상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심계항진. 자, 1번 중심 정맥압의 상승이 아니라 이제 하강을 하게 되고요. 맥박은 빈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맥박이 증가하게 되고요. 4번 체온은 상승이 아니라 체온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혈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증상으로는 창백한 피부, 건조한 점막, 그리고 청색증, 오심, 구토, 대사성 산독증, 소변 배설량 감소, 전신 허약증, 빈호흡, 의식 변화 등이 나타납니다. 16번 문제. 쇼크는 모든 신체에 영향을 주며 원인에 따라 빠르거나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 일반적인 쇼크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체온 상승이 되겠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체온은 상승이 아니라 저하가 됩니다. 17번 문제. 신체적 장애를 가진 환자가 재활 훈련을 받을 때 알아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최대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 훈련한다. 재활관의 목표는 개인의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신체적, 정신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 환자는 재활 훈련을 받을 때 최대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 훈련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외과 입원 환자의 재활을 위한 간호 계획은 언제부터 하면 좋은가? 답은 2번입니다. 입원 후 수술을 계획할 때부터.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요. 이렇게까지 못할 때는 입원과 동시에 재활 계획을 세워 기형 발생을 미리 예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19번 문제. 40세 여성 K씨는 유방암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다. 유방절제 후 재활운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 모래주머니 들기가 되겠습니다. 유방절제 수술의 수술 후 2, 3일 후부터 어깨관절 운동을 시작해서 부동 경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재활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줄 올리기, 브레이저 잠그기, 손으로 벽 기어 오르기, 머리 빗기. 20번 문제. 수술 후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재활 운동이 필요하다. 흉곽 수술 후 환측 팔 운동의 재활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답은 1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경련 시에는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데 경련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혀를 물지 않도록 치열 사이에 앞서랍절을 물려준다. 경련 시에는요. 기도 확보를 하고 필요시 처방된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억제대가 오히려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억제대는 착용하지 않고요. 측이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 이물질이 흡인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구강 섭취를 금하며 필요시 수액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22번 문제. 경련이 있는 환자의 병실로 오른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소음이 없으며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병실. 그래서 간호사실과 가까운 곳이 좋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23번 문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의 무릎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할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쭈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 무릎 꿇거나 쭈그려 앉을 경우, 그리고 장거리를 걷기, 등산 등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1번,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2번, 자세를 자주 바꾸지 않도록 한다.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3번, 가급적 수영을 금지시키도록 한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4번,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한다. 관절을 많이 사용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 밖에도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경직을 예방하고 근육 강화를 위해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한 방향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움직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에게 심폐기능과 근력 강화를 위해 가장 권장되는 운동은 답은 2번 수중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력에 의해 관절의 체중 부담을 덜어주는 운동이 되겠고요. 25번 문제. 골다공증 노인이 칼슘 제제를 복용할 때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비타민 D가 되겠습니다.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돕는 비타민 D를 섭취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나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칼슘이 풍부한 식사를 해주셔야 되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며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금주 금연을 해주셔야 됩니다. 26번 문제. 폐경기 여성은 골다공증에 걸리기 쉬운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의사 처방하에 에스트로겐을 투여한다. 그래서 호르몬 요법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낙상으로 인해 발생되며 서해부와 대퇴부에 통증이 있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고관절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골다공증이 되겠고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강한 외부 힘이 작용해서 고관절 뼈의 연결이 절단되는 것을 말하는데 노인의 골절은 주로 골다공증을 기반으로 한 낙상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 고관절 골절은요, 고령, 하지기능 부전, 시력장애, 골다공증, 저체중, 보조기 사용, 알코올 섭취 등에 의해서 유발이 됩니다. 28번 문제.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손등을 맞대고 1분 이상 있을 때 손바닥 저림 현상이 더 심해진다. 이거는 수근관 증후군의 자가진단법 팔렘 검사 방법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 손목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젖힐 때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악화되는 경향이죠. 악화가 되고요. 2번 밤에 통증이 완화되고 낮에는 심해진다. 밤에 통증이 악화됩니다. 3번 가운데 손가락 기능 장애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하다. 이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 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을 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5번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일시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29번 문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이제 수술을 한 가정주부 A씨는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A씨의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수술 부위의 혈액순환을 확인한다. 1번을 보시면요. 수술 부위에 더움을 찜질을 한다. 통증 관리로 얼음 찜질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2번 팔에 부목을 내어주고 수술한 팔을 하강시킨다. 손과 팔을 24시간 올리고 있습니다. 3번 수술을 후 한 달 뒤부터 손가락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한다. 수술 후 직후부터 운동을 하고요. 4번 일주일까지는 무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일주일이 아니라 4에서 6주 정도는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밖에도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단기간 투여를 해야 되고 신경혈관계 합병증을 관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호흡기계 질환 30번 문제. X선 소견상 폐우열 소견을 보이는 노인이 숨이 차다고 호소할 때 적절한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반자위를 취해 주도록 한다. 그래서 호흡기 환자 간호 시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산소 공급, 그리고 기도 유지, 정신적 안정, 습도 유지 등이 필요하며 환자의 상반신을 높여주는 파울러 시체위 또는 반자위를 해주도록 합니다. 31번 문제. 금식이 필요한 경우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가 객혈한 직후. 그래서 그 출혈의 발생 장소가 어디인지, 동맥혈인지 정맥혈인지 주기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토혈과 잘 구분을 하도록 하며 얼마간은 구강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토혈과 객혈의 이제 차이점을 간단히 보면요. 객혈 같은 경우는 기침을 하면서 나오게 되고 혈액에 거품이 있고 보통 선홍색을 띱니다. 토혈 같은 경우는 혈액을 토하는 것으로 혈액에 거품이 없고 암적색을 띠게 됩니다. 이 외에도 금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어떨 때냐? 위 내시경 검사나 위관 조영술, 기관지경 검사, 정맥 신호 촬영술,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간 기능 검사, 공복 시 혈당 검사, 기초 신진대사율 측정 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객혈 직후는 반드시 금식을 하도록 합니다. 32번 문제.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가 구강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때 주의해서 관찰해야 할 증상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청색증을 관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청색증은요. 입술, 피부, 손톱, 점막 등이 푸르게 변하는 상태로 혈액 내에 부적당한 이제 가스 교환으로 인해서 산소 결핍 시에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환자의 맥박수, 입술 및 손톱색 또는 피부의 변화, 호흡수 등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동맥 혈액 내 산소 분압의 감소, 즉 산소 결핍 시 저산소 혈증이 초래되는데 혈액 내 체내에 산소가 부족할 때 관찰 가능한 증상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불안, 청색증, 호흡 및 맥박수 증가. 34번 문제. 천식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이나 아미노필린을 투여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키기 위해. 이 에피네프린이나 아미노필린 외에도 에페드린, 안티히스타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세기관지나 기관지의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기관지 경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5번 문제. 기관지 확장증이 의심되어 입원한 환자가 기관지경 검사를 받았다. 기관지경 검사 직후의 간호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답은 2번입니다. 금식이 되겠고요. 기관지경 검사가 끝난 직후 구토 반사가 돌아오기 직전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만일 생검을 위한 이제 표본을 떼어낸다면 검사 후 객담에 피가 섞여 나오지 않는지도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36번 문제.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인 기관지 천식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반자위 및 습도 제고. 그래서
이에 대한 간호법으로는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고 적절하고 충분한 습도 제공, 그리고 안정, 반자위 등을 취해주고 호흡 횟수와 특정을 자주 사정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산소를 공급하고 체위 배액과 물리요법을 통한 객단 배출, 불안 감소를 위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37번 문제. 60대 중반의 자영업자 A씨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환자 A씨에 대한 간호도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환자에게 입을 모아 숨을 길게 쉬게 한다. 그래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 및 간호로 호흡곤란 시 코로 흡기하고 입으로 길게 호기하도록 하고요. 요 약물요법이 있고 가스 교환의 증진을 시키고 기도 청결 상태를 증진시키며 영양과 수분 섭취의 증진, 적절한 휴식과 감염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3번입니다. 호흡 자극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호흡은 산소 요구도에 의해 자극될 수 있는데 고농도의 산소 공급은요, 점진적으로는 호흡기계를 억제하여 이산화탄소 중독증, 혼수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9번 문제. 경구로 음식을 제공할 때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연하곤란이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 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흡인성 폐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인성 폐렴이란 우유나 그 외의 수분이 기도 내에 들어가서 생기는 폐질환을 말합니다. 40번 문제. 한 달 넘도록 폐렴으로 입원 치료 중인 72세 할머니가 퇴원을 준비하면서 폐렴의 재발 예방법을 물었다. 그 예방법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적어도 6주 동안은 심호흡과 기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폐렴의 예방교육으로는 적절한 기침과 심호흡과 금연, 충분한 휴식과 수면,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도록 권합니다. 41번 문제. 늑막강 내에 화농성 늑막 삼출액이나 농이 축적된 것이 농흉인데 농흉 환자의 체위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감염된 부위 쪽으로 눕히도록 한다. 그래서 대상자가 누울 때는 감염되거나 이완된 부위 쪽으로 눕게 함으로 인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감염되지 않은 부위로 감염이 퍼질 우려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내분비계 질환 42번 문제. 특정 분비선에서 극미량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인 내분비기에 해당되는 겉길이 묶인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뇌하수체, 췌장, 부신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내분비기는요, 뇌하수체, 부신, 갑상선, 부갑상선, 송가체 등 단독 내분비선이 있고요. 그리고 췌장, 난소, 고환 등 혼합형 분비선이 있습니다. 43번 문제. 내분비선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갑상선과 관련이 있는 식품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 해조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조류에는 갑상선에 좋은 영양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상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성분으로 평상시 섭취를 통해 예방이 될 수 있으나 이미 갑상선 질환으로 항진증 또는 저하증 환자 같은 경우는 다르게 적용되므로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44번 문제. 갑상선 호르몬이 혈액으로 과다 방출되어 갑상선이 비대해지면서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빈맥이 나타난다. 그 밖에도 심계항진이 나타나고요. 발한,
손끝, 눈꺼풀, 혀 등의 떨림, 그리고 안구 돌출, 갑상선 증대, 변비나 설사, 월경 불순 또는 중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45번 문제. 직장인 K씨는 갑상선 수술을 받고 병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때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 K씨에게 일부러 말을 시켜보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후두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시켜보도록 합니다. 46번 문제. 성인 당뇨병이라고 불리는 제2형 당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비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대개 40세 이후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외부 인슐린 공급이 생존에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게 제2형이고요. 제1형은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외부에서 공급하는 인슐린 없이 혈당을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40세 이전에 나타나므로 소아당뇨라고도 불립니다. 47번 문제. 당뇨병 환자들이 항상 주머니에 휴대해야 할 것들이다.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당뇨 환자 증명카드와 사탕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저혈당일 때는 어지러움증, 오한, 식은땀 등이 나타나고 저혈당으로 인슐린 쇼크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사탕 같은 것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저혈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어지러움증, 오한, 식은땀 등이 관찰된다. 그래서 일단 혈당 검사를 한 후 혈당의 정도에 따라서 정맥주사요법, 인슐린요법, 꿀물이나 설탕 투여, 오렌지 주스 등을 저혈당으로 인슐린 쇼크가 발생하기 전에 먹도록 하고 산소 공급 등의 간호를 할 수 있겠습니다. 49번 문제. 소변 배설량이 증가해 곤란을 겪고 있는 당뇨병 대상자가 저혈당 증상을 보일 때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의식이 있다면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를 먹인다. 50번 문제. 당뇨병 환자는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당뇨병의 조절을 위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식이요법이 당뇨 조절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의 세 가지를 복합해서 사용을 하고요. 식이요법은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환자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 및 활동, 운동, 체중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열량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당뇨병 환자에게 규칙적인 운동은 특히 도움이 된다. 그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당질 대사를 증가시킴으로써 혈당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운동요법은요. 체중 감소를 촉진시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게 하고요. 그리고 혈압을 감소시키고 고밀도 지질 단백을 증가시키는 요법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며 분비가 부족하면 당뇨병이 발생되는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답은 5번입니다. 인슐린이 되겠고요.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며 분비가 부족하면 당뇨가 되고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약병에서 인슐린을 뽑을 때는 그 전에 약병을 손바닥 사이에 넣고 가볍게 굴려주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53번 문제.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요법에 따라 인슐린을 주사할 때 인슐린을 구강보다 피하로 투여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인슐린은 장 내 용액에 의하여 파괴되므로. 그래서 인슐린은
장내 용액에 의하여 파괴되기 때문에 구강 투여보다는 피하 주사로 여러 부위를 돌아가면서 주사를 하는데 주사를 한 곳에만 주사를 하지 않고 여러 부위를 돌아가면서 주사하는 이유는 피하 조직이 섬유 조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막고 지방 조직의 위축이나 비율을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당뇨병 환자는 발간호를 잘 해야 하며 다리의 순환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당뇨병은 동맥경화증이나 말초 순환부전을 진전시킬 수 있으므로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발 간호로는요. 발의 상태를 자주 체크하며 꼭 끼는 신발은 신지 않고요. 발톱은 줄로 다듬거나 일자로 자르고 바셀린 연고나 로션을 발라줍니다. 상처가 나면 잘 치유되지 않으므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상처가 나면 즉시 대응을 하고 다리의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혈액질환 56번 문제. 혈액은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혈액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 유지시켜 준다. 자, 1번을 보시면요. 체액의 전해질 균형을 파괴시킨다, 유지시켜 주고요. 3번, 지혈작용을 통해 혈액을 생성시킨다. 혈액을 생성시키는 이제 기능이 아니라 응고작용을 해서 지혈을 시켜줍니다. 4번, 호르몬을 생성하여 인체를 활성화시킨다. 이 혈액은 호르몬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신체 각 조직에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5번,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밖에도 혈액은 감염이나 염증이 있을 때 그 부위로 백혈구와 항체를 운반해서 미생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요. 체내 열이 있을 때 피부 가까이에 분포된 작은 혈관으로 열을 이제 옮김으로써 대기 속으로 발산시키게 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 유지를 시켜줍니다. 식균 작용을 통해 신체를 방어하고 신체 내에서 신진대사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세포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57번 문제. 빈혈은 원인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빈혈의 분류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답은 5번입니다. 골수 기능 장애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되겠고요. 혈액 손실 1번 용혈성 빈혈이 아니라 근만성 빈혈이 되겠고요. 2번 골수 기능 장애는 철분 결핍성 빈혈이 아니라 재생불량성 빈혈이죠. 그리고 혈구 파괴는 근만성 빈혈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용혈성 빈혈을 관련이 있고 영양 결핍 같은 경우는 철분 결핍성 빈혈과 악성 빈혈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악성 빈혈 환자가 주기적으로 대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악성 빈혈 환자는 위암의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악성 빈혈 환자는요. 양성 위장 용종과 위암의 빈도가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악성 빈혈 치료를 받는 이제 환자는 위장관 출혈이나 종양으로 인한 폐색이 있나 이제 이런 검사를 해보고 자멸 검사를 실시해 보아야 합니다. 59번 문제. 전신쇠약, 창백,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는 악성 빈혈 시 치료를 위한 특별 약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비타민 B12가 되겠고요. 이 악성 빈혈은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는 비타민 B12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만성적인 빈혈 상태를 말합니다. 60번 문제. 25세 여성 K씨는 장기간의 다이어트로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 K씨에게 철분을 투여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정상적인 적혈구의 생성을 위하여. 그래서 철분
철분을 빈혈 환자에게 투여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적혈구의 제조를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 철분 제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대변색이 검어짐을 대상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강간호를 해서 치아가 착색되는 것을 예방하고 액체로 된 철분 제제는 오렌지 주스를 섞어서 먹고 빨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61번 문제. 치질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직장인 K씨는 만성 출혈로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 직장인 K씨에게 어떤 유형의 빈혈이 발생하기 쉬운가? 답은 1번 철분 결핍성 빈혈이 되겠습니다. 이 철분 결핍성 빈혈은 신체의 철 함유량이 정상보다 저하된 상태로 치질로 인한 만성 출혈 환자, 그리고 불충분한 식사, 혈액 소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간호로는 균형 있는 식사, 철분 제제 투여, 적혈구 형성을 위한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C를 처방할 수 있겠습니다. 62번 문제. 철분 제제를 투여받은 빈혈 환자에게 교육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구강간호를 하여 치아 착색을 예방한다. 그래서 치아 착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빨대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상자에게 대변이 검어짐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액체로 된 철분 제제는 설화 투하를 하지 않고요. 2번 액체로 된 철분 제제는 오렌지 주스, 이 오렌지 주스와 함께 섞어 먹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함께 섞어서 먹이도록 하는데 함께 먹는 이유는요. 철분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입니다. 4번 대변색이 초록색을 띈다고 알려준다. 검은색, 검어진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5번 철분 제제는 소화를 지연시키므로 식전에 투여한다. 이 철분 제제는요. 공복에 먹어주는 것이 흡수율이 좋고 그리고 속이 쓰릴 경우 식후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된 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식전에 투여하는 이유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 균형 있는 식사와 철분 제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빈혈 시 비타민 C를 처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적혈구 형성을 위한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하여. 64번 문제. 수혈은 순환 혈액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하다. 수혈이 필요한 경우로 옳은 것은 이 수혈은요. 수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심한 출혈과 혈색소 수치가 낮은 빈혈 환자에게 수혈을 하고요. 화상으로 탈수가 심한 경우, 혈액 응고 인자가 부족한 경우 라는 심한 관절 통증을 호소한다고 해서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65번 문제. 다량의 출혈로 전열 수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혈 시 급성 용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혈 대상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검사끼리 묶인 것은 답은 3번입니다. 혈액형 검사와 교차 실험이 필요하겠습니다. 수혈 시 급성 용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혈자와 공혈자의 혈액형이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검사로 혈액형 검사와 교차 시험 검사를 합니다. 또한 수혈 시에는요. 17에서 19 게이지의 주사 바늘을 사용해서 적혈구의 용혈을 방지하고 혈액의 온도는 체온만큼 높여서 수혈을 시키도록 합니다. 66번 문제. 적혈구에 응집원이 없어 어느 혈액형의 환자에게나 공급할 수 있는 혈액형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O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형은요. O형으로부터만 수혈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혈액형에게도 혈액을 줄 수 있는 맞는 공혈자가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RH 플러스형은요. RH 플러스에게만 수혈을 할 수 있고 RH 플러스나 RH 마이너스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A형은 A형, AB형에게 혈액을 줄 수 있고 그리고 A형, O형에게만 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B형은 B형이나 AB형에게 수혈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B형이나 O형에게 수혈을 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AB형은요. AB형에게만 줄 수 있고요. A형, B형, AB형, O형 모두에게 혈액을 받을 수 있는 혈액형이 이제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수혈을 시작하거나 수혈 중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적혈구 용혈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생리식염수는 등장성 용행으로 적혈구 용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혈할 때 생리식염수의 사용은 수액 세트를 채울 때 그리고 수혈이 끝나고 튜브에 남아있는 혈액을 집어넣을 때 그리고 수혈 부작용 시 정맥 확보를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68번 문제. 50세인 A씨는 운전 중 사고로 출혈이 심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어 수혈을 받고 있다. 수혈 중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혈압 강화를 관찰해 주셔야 되고요. 수혈 중 이상 반응으로 용혈 반응, 알레르기 반응, 공기색전증, 오한, 호흡곤란, 두드러기, 요의 감소, 발열, 그리고 맥박수의 증가, 두통, 혈뇨 등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즉시 수혈을 중지하고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수혈 시 부작용이 나타나면 나타난 후 첫 소변과 수혈하지 않은 쪽의 팔에서 혈액을 뽑아 혈액형 판정과 교차 시험을 이제 다시 하기 위해서 검사실로 혈액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 수혈을 받고 있는 환자가 오한, 호흡곤란, 요통 등을 호소하며 요량이 감소하고 혈뇨가 보였다.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수혈을 즉시 중지한다. 그 다음에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기계 질환 70번 문제. 직장인 K씨는 장염으로 심한 설사를 하고 있다. 환자 K씨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수분과 전해질. 그래서 설사는 수분과 전해질 손실을 초래하고요. 대부분 안정이 필요하며 과도한 설사로 인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하고 가능하면 설사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한 설사 시에는 탈수 방지 및 정맥을 통한 전해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73번 문제. 50세의 K씨는 선혈을 토한 뒤 병원에 입원하였고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한 출혈로 진단이 내려졌다. 그 후 K씨의 상복부 중앙 부위에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이 있고 복부는 널빤지처럼 강직되어 단단해져 있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소화성 궤양 합병증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화성 궤양의 천공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위천공을 보시면 원인은요. 위에 구멍이 뚫린 상태를 위천공이라고 하는데 심한 위궤양이 위천공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이 되고 또는 이제 위암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갑자기 일어나는 상복부 통증이라든지 오른쪽 어깨로 방사되는 통증 그리고 널빤지와 같은 단단한 복부 등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 및 간호로는 즉각적인 수술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74번 문제. 위에 구멍이 뚫린 상태인 위천공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상복부 통증. 75번 문제.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에게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한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타액 분비가 증가하여 흡인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하곤란이 있는 경우 끈적끈적한 식품은 피해야 되고 타액의 분비를 증가시켜 흡인을 유발할 수 있는 신맛이 강한 음식도 제한을 합니다. 76번 문제.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 A씨는 위절제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 A씨의 덤핑 신드롬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덤핑 신드롬은요. 급속 이동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자,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지방 시기를 제공한다. 이 덤핑 신드롬에서는 위절제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문제로서 대개 수술한 지 6에서 12개월이면 사라집니다. 예방은 한 번에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줄이고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과 수분이 적은 식사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식사 시 자세는 횡화이나 측위를 취하고 식후에는 가능하면 누워 있도록 하고 지방 섭취를 늘리며 식전 1시간 동안이나 식사 시 또는 식후 2시간까지는 수분 섭취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1번 국물과 함께 밥을 말아 먹도록 한다. 식사 전후에 수분을 제한을 하고요. 2번 식후에 똑바로 앉아있게 한다. 누워 있도록 합니다. 3번 고탄수화물 식이를 제공한다.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도록 하고요. 5번 수분을 제공한다. 수분이 적은 식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77번 문제. 위절제 수술을 받고 위관을 삽입한 환자에게서 위관은 언제 제거하는가? 답은 4번입니다. 연동 운동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수술 후 12시간 동안은요, 이제 위관에서 약간의 혈액이 섞여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배설되는 양을 기록하고 많은 양이 나오면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위관의 또 피부 간호로는요, 위관이 삽입되어 있는 콧구멍 주위가 위관의 자극으로 헐기 쉬우므로 깨끗하게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크림을 발라서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위절제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급속이동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횡화의 상태로 식사하며 식후 20에서 30분은 누워 있는다. 주로 식후 5에서 30분 사이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지러움, 실신, 구토, 심계양진, 발한, 복토, 창백, 설사 등의 증상이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를 천천히 비울 수 있게 횡화위로 조금씩 자주 식사하며 식후 20에서 30분 동안 누워있고 식사와 동시에 수분이나 국물을 함께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1번 지방 섭취를 제한한다. 지방 섭취를 권장하고요. 2번 식전에 나타난다. 식후에 나타납니다. 3번 식사와 동시에 수분을 섭취하도록 교육한다. 식사와 동시에 수분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5번 음식물이 위에가 잘 섞이지 않은 채 그대로 위장에 머물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급속이동 증후군은 소장으로 통과할 때 이를 식석시키기 위해 다량의 세포 외액이 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79번 문제. 부분 위 절제 수술을 한 환자가 병실로 이동해와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 환자의 급속 이동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소량씩 자주 음식을 준다. 80번 문제. 여자보다는 남자, 성인보다는 사춘기에 많이 나타나며 위열, 구토, 맥버니 부위의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이 맥버니 부위라는 것은 우측 하복부를 말하는데요. 우측 하복부의 통증을 이제 증상으로 하는 질환은 답은 2번 충수염이 되겠습니다. 이 충수염은요. 맹장 끝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충수염 시 경미하게 백혈구 수가 증가하고 신체 검사로 진단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미열, 오심, 구토, 맥버니 부위의 반동성 압통, 그리고 식욕부진, 소화불량, 설사, 변비 등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81번 문제. 학생인 K씨는 미열,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는데 충수돌기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이 환자가 복통 호소 시 취해줄 수 있는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복부에 얼음주머니를 대어주며 의사를 부른다. 그래서 급성 충수염 환자에게 간호조무사는 복부에 얼음주머니를 대어주고 수술할 때까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거나 의사를 부르며 금식시킵니다. 그리고 관장이나 완화제, 복부의 연료법을 실시하지 않고요.
체온 감소를 위해 알코올 스펀지 목욕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82번 문제. 직장인 A씨는 맹장염으로 입원 후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금식이 해제되고 나서 처음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동식으로 적당한 것은 답은 4번 맑은 국물, 이 국물 등의 유동식이 제공되겠습니다. 83번 문제. 충수돌기 절제술을 한 지 이제 하루가 지난 30세 남성 환자가 있다. 상처 치유를 촉진시키기 위해 적용시킬 수 있는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소변이 마려운 경우 참지 않도록 교육한다. 방광팩만은 절개선에 압력을 주어 치유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소변이 마려운 경우 참지 않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2번 매일 3000ml 이상 수분 섭취를 하도록 권장한다. 아니죠. 3번 복압을 높이지 않도록 웃거나 기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 가래 배출을 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도록 합니다. 4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영양 섭취를 증가시킨다. 이 상처 치유 증진을 위해서는 저지방과 고단백의 이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5번 상처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침상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조기 이상을 권장합니다. 85번 문제. S상 결장 부위에 생긴 대장암을 치료 중인 환자에게 제공하면 좋은 식품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현미밥이 되겠고요. 대장암에는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백미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이 좋습니다. 또 육류보다는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기도 필요량은 섭취하도록 합니다. 이때 붉은 고기는 피하도록 하고 생선이나 콩 등 식물성 단백질과 닭고기 정도가 좋습니다. 간, 담관 및 췌장질환 86번 문제. 피부만 노랗게 될 뿐이며 소양증도 없고 담즙, 색소도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는 황달은 답은 3번 용혈성 황달이 되겠습니다. 황달에는 용혈성 황달과 폐쇄성 황달, 비폐쇄성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용혈성 황달 같은 경우는 적혈구 파괴를 일으키는 말라리아나 용혈성 빈혈시에 황달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가 노랗게 될 뿐이며 소양증도 없고 담즙, 색소도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폐쇄성 황달은요. 감염성 간염처럼 담도 폐쇄는 없어도 간 실질 세포의 병변에 의한 간 장애로 담즙 생산 기능 부전을 일으켜 황달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에 폐쇄성 황달 같은 경우는 담석, 종양, 염증 등에 의해 담도가 폐쇄되어 황달이 일어나는데 담즙산의 혈액 내 축적으로 소양증이 있고요. 소변도 황갈색의 황색 거품도 생깁니다. 이 간성홍수는 무엇이냐? 간의 대사기능 장애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요. 이 치유할 가망이 없을 정도로 진전된 간경병증의 결과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87번 문제. 간경화증 환자가 간성혼수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기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저단백 식사. 그래서 간성혼수의 흔한 발생 원인은 변비,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 그리고 위장관 출혈로서 특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간성혼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88번 문제. 소화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 안드로겐이 되겠습니다. 이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을 말하고요. 1번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고요. 2번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되겠습니다. 4번 리파아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고요. 5번 인슐린은 혈당 강화시켜 혈당 조절을 해주는 이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단백질 분해하는 트립신도 있겠습니다. 89번 문제. 간염은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혈청성 간염이라고도 하는 B형 간염의 전염 경로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혈액, 정액이 되겠고요. 그 밖에
수혈, 그리고 오염된 주사기의 바늘, 그리고 직접 접촉의 성교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90번 문제. 황달이 있는 급성 간염 초기에는 지방이 적고 당질을 중심으로 소화되기 쉬운 맑은 국물이나 신선한 과즙 등을 섭취시킨다. 이후 황달이 사라지는 회복기에 제공해야 할 시기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저지방이 되겠고요. 회복기로 가면서 충분한 영양의 식이요법으로 과도한 지방과 염분 제한, 그리고 비타민 B군과 당질 및 단백질 섭취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이 가장 중요한 요법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간염에는 전염성 간염 A형 간염과 혈청성 간염 B형 간염이 있다. 간염 환자 간호시 주의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혈청성 간염의 감염 원인은 환자나 보균자의 혈액과 대변이다. 대변은 아니죠. 그래서 수혈이라든지 혈액 제제, 정액, 오염된 주사기나 바늘, 직접 접촉 성교에 의해서 됩니다. 그럼 감염 환자 주의점을 이제 살펴보면요. 2번 전염성 간염 환자에게 전파의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요. 3번 간염 환자 시기는 고탄수화물, 고단백 시기를 줍니다. 4번 전염성 간염 환자의 대소변은 반드시 소독 후 버리도록 하고요. 5번 혈청성 간염 환자에게 사용했던 주사기는 1회 사용 후 버리도록 합니다. 92번 문제. 전염성이 있는 간염 환자를 간호할 때 유의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답은 4번입니다.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그래서 전염성 이런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식기를 구별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주사바늘은 폐기시키고 수분 섭취를 증가하도록 하며 고단백,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사를 주도록 합니다. 1번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가 아니라 저지방 식사를 주도록 하고요. 2번 수분 섭취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수분 섭취를 증가하고요. 3번 사용한 주사바늘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 철저하게 격리하고 저지방 식이를 제공하지 않죠. 93번 문제. 체중 감소, 황달,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간경화증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고단백, 저지방, 고탄수화물, 비타민 B를 섭취하도록 합니다. 94번 문제. K씨는 담석증으로 인해 황달 증세가 매우 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환자 K씨에게 제한해야 할 영양소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지방이 되겠고요. 이 담석증에서는요. 담석은 담즙의 고형물질에 의해 담낭 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섬유소가 풍부하고 저지방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요. 담석증으로 황달이 있는 경우는 지방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비뇨 생식기 질환 95번 문제. 배뇨 기능 장애에 있어 핍뇨로 간주할 수 있는 시간당 소변량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30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핍뇨는 시간당 소변이 30cc 이하일 때 의사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정상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는 성분끼리 묶인 것은 답은 5번입니다. 포도당, 단백질, 빌루르빈, 그 밖에도 케톤 등은 정상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습니다. 97번 문제. 요실금으로 수술받은 40대 후반의 여성 환자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때 간호조무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수술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소변의 배출로 체내 원활한 순환을 도와 감염 염증 예방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대부분의 노인 환자들은 비뇨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노인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뇨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자, 1번을 보시면요. 갈증이 나지 않는 한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요. 2번 요실금이나 긴박뇨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을 1일 1000cc 이내로 제한을 한다. 성인 기준 1500에서 2000cc 정도가 권장됩니다. 자, 3번 알코올, 커피 등은 오전 중에 다량 섭취하게 한다. 이렇게 다량 섭취하지 않고요. 4번 취침 전 2시간 이내에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게 한다. 취침 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도록 합니다. 99번 문제. 혈뇨 및 단백뇨, 색이 진하고 거품이 나는 소변을 배설하여 사구체 신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할 시기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저염 시기를 하도록 해야 되고요. 이 사구체 신염 환자의 간호로는요. 침상 안정을 하도록 하고 부종이 심한 경우 수분 제한을 하고 하루에 1000cc 이하로 그리고 정확한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체중을 측정하고 저염 시기, 더단백 시기, 고탄수화물 시기를 하도록 하며 상기도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구강 간호를 하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급성 사구체 신염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 중인 환자 간호 시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배설량과 섭취량, 체중 등을 매일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저염 시기, 고단백 시기, 저탄수화물 시기를 제공하도록 한다. 저단백 시기, 고탄수화물 시기를 제공합니다. 2번 합병증으로 폐렴과 무기폐를 주의를 한다. 이 합병증으로 폐렴과 무기폐가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3번 일주일에 한 번씩 소변 비중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5번 수분 섭취를 증가시킨다. 부족이 심한 경우 수분 제한으로 하루 1000cc 이하를 이제 섭취하도록 합니다. 101번 문제. 사구체 신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수술 전 수술 대상자의 신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혈액 요소 질소 비유행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102번 문제. 신증후군을 앓고 있는 직장인 K씨에게 저염 시기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신증후군은 신세뇨간의 퇴행성, 비염증성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혈중 알부민이 감소하고 지질이 증가하며 소변에 단백질이 증가하고 조직에 체액이 축적되는 신장 기능 부전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식욕 부진, 자극 과민성,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요. 조직 내에 체액이 증가하면 체중의 50% 정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징후가 나타나고 어른들은 대부분 다리가 자주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염 시기가 권장이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 우리 몸에 수분이 정체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체중 증가, 혈압 상승, 부종. 104번 문제. 50대 초반 여성 환자 A씨는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혈액 투석을 위해 왼팔에 동정 맥로를 설치한 환자 A씨에게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의 왼쪽 팔에서 혈압을 측정하도록 한다 하면 안 되겠죠. 이 투석 후 혈압 측정은 저혈압 증상 확인을 위해 이제 필요한데 동정맥루가 있는 팔에 혈압을 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나 정맥 주사를 주입하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동정맥루를 만들고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이제 시일이 경과한 후에 투석을 실시하고요. 이 동정맥루가 있는 팔로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팔베기를 하지 않고 심한 운동을 삼가하고 시계, 팔찌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1번을 보시면 동정맥루를 설치한 팔을 심장의 높이보다 높여주도록 하고요. 2번 동정맥루를 만들고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후 투석을 한다. 1에서 2개월 정도 후에 투석을 하도록 합니다. 3번 혈관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없으면 즉시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 말고도 혈관 주위가 빨갛고 아프거나 진동이 느껴지지 않으면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5번 대상자의 왼쪽 애과에서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106번 문제 급성 방광염은 요도로부터 세균이 타고 올라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데 여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요도의 길이가 짧아서. 이 방광염은 재발이 잘 되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요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방광염에서는 혈류량의 증가, 소변의 희석 등을 위해 수분 섭취가 권장이 됩니다. 107번 문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소변을 볼 때 금방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온다.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에서 그 밖의 증상으로는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지며 중간에 소변 줄기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고요. 소변 볼 때 소변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힘 주어야 소변이 나오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참기 힘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아야 하는 증상이 생기는 게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108번 문제.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전립선 절제 수술 후 방광 세척 시 사용하는 용액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생리식염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세척액은 생리식염수 0.9%를 사용을 하고요. 이 세척 시에 2, 3일간 지속적인 방광 세척을 하고 소변이 맑아지면 멈춥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혈액 응고 형성을 방지하도록 하고요. 24시간 침상 안정 후 조기 이상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109번 문제. 60세 남성인 A씨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시골 상부에 온찜질을 한다. 그리고 또한 전립선 절제술 간호로는 24시간 침상 안정 후 조기 이상을 하도록 하고요. 직장 체온을 측정과 그리고 관장, 튜브 같은 것에 삽입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자, 2번 청결을 위해 자주 관장하도록 한다. 관장 금기죠. 금지하고 3번 수술 후 12시간 침상 안정을 취한다. 24시간 침상 안정을 취하도록 합니다. 4번 무균수를 이용한 방광 세척은 저장성 용액을 사용하도록 한다. 등장성 용액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5번 배뇨량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1000에서 1500ml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2000에서 3000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하도록 합니다. 110번 문제.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20대의 출산 경험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유방암의 위험 인자로는요. 여성 호르몬, 그리고 연령 및 출산 경험, 수유 요인, 음주, 방사선 노출,
유방암의 이제 가족력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11번) 문제. 50세 이 씨는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이 씨에게 수행해야 할 간호 및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손운동, 머리 빗기, 로프 돌리기 등의 운동을 시행하게 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수술한 쪽 팔의 혈압 측정을 주기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 수술한 쪽의 팔의 혈압 측정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맥 주사도 금지합니다. 2번, 수술한 쪽의 팔을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높게 유지하도록 하고요. 4번, 수술 부위 근력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긴장 운동을 시행한다. 이 긴장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술 부위의 긴장을 피하는 팔의 자세를 취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5번, 제모제 대신 면도기를 이용한다. 이 면도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112번 문제. 30대 후반의 중년 여성 A씨는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다. 유방절제술 후 환측에 탄력분대를 적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피부 조직에 잘 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술 부위에 유압 촉진을 도와줍니다. 113번 문제. 40대 후반의 전업주부 여성 김씨는 얼마 전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다. 유방절제 수술 후 김씨에게 적절한 재활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손으로 벽 기어오르기, 그 밖에도 주먹 쥐고 펴는 손운동, 머리 빗기, 세수하기, 로프 돌리기, 어깨 운동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환기계 질환 114번 문제. 고혈압인 경우 비약물 치료가 가능하면 비약물요법을 사용하나 효과가 없으면 약물을 이용해야 한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약 복용 지도 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중에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처방대로 복용하게 한다. 이 혈압에는요, 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이 있는데 다른 질환으로 인한 고혈압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혈압 상승을 가져올 만한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고 단지 혈압이 높은 경우를 본태성 고혈압, 즉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본태성 고혈압에 이제 약물요법이 필요한 환자는 남은 생을 계속 혈압 강화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 약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 꾸준한 약물 복용을 하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115번 문제. 60대의 남성 김씨는 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고혈압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 체중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약물적 요법으로는요. 과식 및 자극적 음식, 알코올, 카페인의 섭취 금지, 금연을 하도록 하고 저염식이, 저지방식이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를 하고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과로의 완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및 유산소 운동이 권장되며 신선한 공기 흡입 및 칼륨, 칼슘, 마그네슘 보충제와 같은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116번 문제. K씨는 8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인해 매일 약을 복용하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들러 관리를 받고 있다. 고혈압을 치료 중인 K씨의 혈압 강화를 위한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저지방, 저염식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식 및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금지하고요. 금연을 하도록 합니다. 117번 문제. 55세 남자인 K씨는 동맥경화증으로 생활습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동맥경화증이 있는 환자의 건강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금연이 되겠습니다. 금연 외에도 자주 걷도록 하고요. 그리고 체중 조절 및 금연을 하며 발간호를 하도록 하고 약물요법으로 혈관 확장제나 항응고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을 이제 복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118번 문제.
25년 이상 장기 흡연을 한 K씨는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협심증의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으로 투약을 한다. 그래서 설화 투여를 하도록 하는데, 자, 1번 음식을 다량 하루 2회 섭취를 한다. 이 음식을 다량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카페인 섭취를 금합니다. 2번 관상동맥에 측로 이식 수술을 한다. 이 외과적 수술로 경피적 관상동맥 형성술을 하고 관상동맥 측관술을 합니다. 4번 더운 곳보다는 추운 곳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찬 기온의 노출을 방지하시면 안 됩니다. 5번 운동을 격려하여 순환을 촉진시킨다. 육체적 피로 예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피로를 이제 유발하는 운동 안 되겠죠? (119번) 문제. 협심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대상자가 퇴원 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적 활동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스트레스가 크거나 힘이 많이 드는 직업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요, 정서적 긴장 등의 스트레스, 흡연, 추위의 노출, 척추 마취, 혈액 손실, 저혈압 등이 있는데 주로 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0번 문제. 흉통이 있을 때 신속하게 투약해야 하는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설화 투여를 하도록 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혀 밑으로 투약을 하는데 이때 이 설화 투여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패치형 이용 같은 경우는 붙이는 장소로 흉부나 상박의 안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1번 문제.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심근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한 흉부 통증 시에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여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질환은 답은 1번 심근경색증이 되겠습니다. 이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요,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심장으로 혈류가 차단되어서 심근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처럼 심근의 일시적인 혈액 공급 부족으로 심한 흉부에 이제 통증이 있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거나 휴식을 해서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한 흉부 통증이 안정 시나 활동 시에 일어나며 5분 이상 지속이 되고 저혈압, 발한, 오심, 구토, 허약감, 부정맥, 노인에서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혼돈, 기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경계 질환 123번 문제.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으며 윤활 작용을 하고 물리적인 충격을 막아주는 뇌척수액이 생산되는 곳은 측방 뇌실의 맥락막총이다. 뇌척수액은 정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답은 3번입니다. 지주막 하강이 되겠습니다. 뇌척수액은요, 지주막 하강에 위치하며 측방 뇌실의 맥락막총에서 이제 산출이 됩니다. 124번 문제. 환자의 의식 상태를 사정할 때 처음 사용하는 사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 언어적 자극이 되겠습니다. 이 의식 사정은 자신과 주변을 인식하는 것으로 자신과 환경 및 감각에 의해서 형성된 자극에 대한 각성과 반응을 포함을 하는데 이 의식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 자극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125번 문제. 의식 수준을 명료, 졸린 상태, 창란, 혼미, 혼수 등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식 수준 중 혼미는 어떤 상태인가? 혼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큰 소리 자극에만 반응을 한다. 그래서 혼미는요, 간단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나 대화를 지속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한 자극이나 통증 자극에 깨어나며 큰 소리 자극에만 반응을 하고 꼬집으면 꼬집은 곳으로 손이 가 아픈 자극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 1번 졸린 듯 눈을 반쯤 감는다. 이제 졸린 상태, 기면 상태가 되겠고요. 자, 2번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혼수 상태죠. 3번 질문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을 한다. 이제 창란, 혼돈 상태가 되겠고요. 4번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을 한다. 명료 상태가 되겠습니다. 126번 문제. K씨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면서 두통과 구토 등 뇌압 상승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이 환자의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 머리를 낮춰준다가 답이 아닌 거죠. 이제 해당이 되지 않고요. 상체를 15에서 30도 정도 상승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때 뇌압 상승 시에는요. 과호흡을 시키고 3번 활력 증상을 자주 측정합니다. 4번 동공의 크기를 자주 관찰하고 5번 수시로 의식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 밖에도 뇌압 상승 시에는 절대 안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변비 예방에 힘을 쓰고 가능하면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127번 문제. 척수의 그 흐림에 장애가 있을 때 뇌실의 압력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뇌수종이 되겠습니다. 이 뇌수종은 뇌척수액의 생산과 흡수 기전의 불균형이나 뇌척수액 순환 통로의 폐쇄로 인해서 뇌실 내 또는 두개각 내에 뇌척수액이 과잉 축적되어 뇌압이 올라간 상태를 말합니다. 자, 1번 이 뇌졸중을 보시면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에는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이 되는데 뇌혈관이 막힌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뇌혈관이 터진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종양은 2개 안에 생긴 이제 종양이 되겠습니다. 128번 문제. 55세 남성인 K씨는 자동차 사고로 응급실로 실려와 경막하 출혈로 2개 수술을 받았다. 2개 수술 환자의 머리 부분을 올리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뇌압 상승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수술 후 머리를 30도 정도 높여주어 뇌압 상승을 예방하고 환자의 고관절 수위 운동을 금하도록 합니다. 129번 문제. 두개각 뇌압의 상승은 두부 손상, 뇌졸중 등 두개각 내 병변에 의해 발생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의식장애 요인이다. 두개각 뇌압 상승의 3대 증상으로 옳은 것은 자, 3대 증상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통, 유두부종, 구토의 증상이 있고요. 그 외에도 현기증, 사지 감각 및 운동장애 등이 나타나고 그리고 급성인 경우에는 쿠싱 반사, 유두부종, 의식장애, 호흡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130번 문제. 지주막하 출혈로 개두술을 받은 환자의 뇌압 상승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머리를 30도 올려준다. 그래서 올려줌으로 인해서 뇌압 상승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131번 문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때 즉각적인 처치를 해야 한다. 어떠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가? 답은 1번 뇌손상이 되겠습니다. 저혈당을 일찍 인지하지 못하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줄어 뇌세포가 죽고 뇌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132번 문제. 회사원 정 씨는 운동을 하다가 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딪혀 뇌 손상을 입었다. 뇌의 손상으로 뇌출혈의 위험이 있는 회사원 정 씨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동공의 크기를 자주 관찰한다. 이 뇌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 동공의 크기를 자주 관찰하도록 하고요. 동공의 산대나 동공 축소, 대강반사 소실 여부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3번 문제.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오는 노인 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침상 난간을 항상 올려준다. 자, 1번을 보시면요. 간병인을 24시간 상주시킨다라고 해서 낙상이 예방되는 게 아니고요. 자, 2번. 침대에 휠체어로 환자를 이동시킬 때 바퀴의 잠금 장치는 풀어놓는 게 아니라 잠가 주셔야 됩니다. 4번. 씻고 벗기 편리한 슬리퍼를 가까운 곳에 둔다. 슬리퍼를 주는 게 아니라 굽이 낮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5번. 침대를 높여준다. 침대는 낮춰주도록 합니다. 134번 문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인, 연화곤란,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은 답은 2번입니다. 뇌졸중이 되겠고요. 이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이 되는데 뇌혈관이 막힌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혈관이 터진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136번 문제. 피부질환으로 인한 소양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수분 섭취 제한은 해당이 되지 않겠고요. 커피, 홍차, 술, 콜라 등은 제한을 합니다. 환자의 소양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로는요. 방 안의 온도를 조절하고 전분, 중조 또는 과망간산 칼륨 목욕을 하고 긴장 해소, 칼라민 로션의 국소 도포, 냉스포 등을 실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 주변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얇고 가벼운 옷과 침구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제의 전신 투여 또는 국소 도포가 염증이나 두꺼워진 피부의 소양증에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137번 문제. 피부질환으로 인한 소양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소양증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잠을 자는 동안 긁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목장갑을 끼워준다. 1번. 커피나 홍차 등을 마시도록 권장한다. 커피, 홍차, 초콜릿 등에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과 술, 콜라 등은 소양증을 악화시킵니다. 3번. 자극을 주기 위해 정서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부여한다. 이 긴장이나 이제 불안 같은 요인들은요. 소양증을 악화시키므로 스트레스를 피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4번. 환자의 손톱은 길고 둥글게 깎도록 한다. 짧게 깎아주셔야 돼요. 자, 5번. 환자의 정신 상태를 집중시켜 가려운 감각을 찾아내게 한다. 집중시키면 안 되고요.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해서 이제 다른 활동을 하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38번 문제.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며 가려움증,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 감각신경 말단 부위의 통증 등을 동반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답은 5번입니다.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경절을 따라 통증을 동반한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바이러스 질환이고요. 통증, 발진, 소양증, 압통, 수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과질환 139번 문제. 수정체가 혼탁되는 증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환자 교육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발살바법을 이제 금지한다. 이 발살바법은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불어내어 유스타키오관을 열리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금지하고요. 자, 1번 일상적인 양치와 세면 침상에서 하도록 합니다. 2번 기침, 심호흡 권장하지 않고요. 통목욕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렌들렌버그 체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140번 문제.
86세 김 씨는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백내장 수술을 하였다. 백내장 수술 후 교육해야 할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수술 부위에 통증이나 안압의 상승이 있는지 확인한다. 안압 상승 증상이 나타난지 관찰을 하고요. 안압 상승의 예방을 위해 기침 및 코풀기를 제한하고 배변 시 힘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141번 문제. 안과 관련 질환인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수술 직후에 거즈 안대를 수술한 눈꺼풀 위에 밀착하여 붙이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안구의 운동의 최소화를 위해서. 그래서 보호용 안대를 사용해서 눈꺼풀 위에 밀착해서 붙여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142번 문제. 오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침상 안정 중인 74세 남자 노인 환자를 간호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기침, 오심, 구토가 있으면 보고를 한다. 1번 심호흡 권장하지 않고요. 2번 환측을 아래로 하여 눕도록 한다. 환측을 위로 해서 눕습니다. 자, 4. 안구 운동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이 안구 운동을 최소화하고요. 5번 수술 직후는 가벼운 운동을 시킨다. 운동을 삼가합니다. 그 밖에도 수술 부위에 동통이나 출혈 유무를 확인하고요. 눈에 긴장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잡을 때도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리도록 합니다. 143번 문제.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는데 기침 및 코풀기를 제한하고 변을 볼 때 힘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안압 상승 예방을 위해서. 144번 문제.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은 조기 발견, 평생 관리, 세밀한 관찰, 추후 간호로 예방할 수 있다. 녹내장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축동제로 동공을 수축시켜 방수를 배출한다. 자, 1번을 보시면요. 산동제를 사용하여 방수 유출을 억제한다. 산동제가 아니라 축동제를 사용하여 방수 배출을 시키도록 합니다. 2번 녹내장 치료 시 아트로핀을 사용한다. 이 아트로핀을 쓰지 않는데 산동제나 모양근 마비제인 이 아트로핀은요. 혀부각 녹내장에서 동공을 확대시켜 방수 유출을 억제함으로 금합니다. 3번 안압이 높을 때만 약물을 투여한다. 틀렸고요. 5번 필로겐을 투여하여 안압을 높이지 않습니다. 145번 문제. 65세 여성 K씨는 녹내장이 심해져 수술을 받았다. 녹내장 수술 환자인 K씨의 퇴원 시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해를 쳐다보았을 때 눈앞에 무지개가 보이는 것 같으면 내원하세요라고 말을 한다. 이 녹내장은 안구의 안압이 병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좁아지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며 시력 감퇴, 무지개 잔상, 그리고 두통과 안구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병원으로 내원을 하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6번 문제. 안과 수술 환자의 일반적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수술 후에는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눕거나 앙하이를 취한다. 자, 1번을 보시면요. 수술 후 수술 부위를 노출시켜 공기 유통이 잘 되도록 한다. 노출시키지 않고 안대를 착용합니다. 2번 수술 후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 이상을 실시한다. 이 조기 이상을 실시하지 않고요. 침상 안정, 운동 제한, 심한 머리 움직임은 삼가하도록 합니다. 4번 수술 후 항생제 점안, 눈썹 자르기 등을 실시한다. 수술 후 배운 대로 안약 점적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자, 5번 경련 부종, 기침, 천식의 예방을 한다. 재채기, 이 천식 예방이 아니라
재채기라든지 기침, 코풀기, 오심, 구토 및 안절부절함 등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이비인후과 질환 147번 문제. K씨는 장익성 중이염으로 고막 절개술을 받았다. 귀 수술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 동안은 코를 풀지 못하게 한다. 자, 1번을 보시면요. 칙사 시는 일반식을 먹게 한다. 미음을 제공을 합니다. 2번 현운감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장려한다. 이런 행동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3번 수술 후 평형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한다. 조기 이상 후 보행시는 동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4번 수술 후 한 달은 안정해야 하고 보철이 제 위치에서 자유롭게 빠질 수 있도록 한다. 24에서 48시간은 침상 안정을 취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이 귀 수술 환자 같은 경우는 적합한 체위를 유지하며 감염 증상을 세밀히 관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귀나 드레싱에 압박을 금합니다. 그리고 침대 난간을 설치하고 머리를 갑자기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두통, 이명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변비를 예방해 주어야 합니다. 148번 문제. 하루 전 고막에 문제가 생겨 직장인 K씨는 고막 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다. 환자 K씨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변비를 예방한다. 자, 2번을 보시면요. 머리를 감을 때는 머리를 숙여도 되나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이 머리를 숙이는 등 갑자기 머리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3번 이도를 솜으로 막아 분비물이 새지 않아야 된다. 귀에 압박을 금지합니다. 4번 음료수는 가급적 빨대를 이용한다. 이 빨대는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5번 분비물의 양이 많을수록 치유가 빠르게 진행된다. 분비물이 많은 것은 치유가 빠르게 되고 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149번 문제. 귀 수술 후 환자의 일반적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적어도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그래서 이 귀 수술 환자 같은 경우는 24에서 48시간 정도는 침상 안정을 취하고요. 그리고 적합한 체위를 유지를 합니다. 머리를 갑자기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0번 문제.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열이 나면서 귀를 베개에 대고 자꾸 비벼대며 울고 있을 때 그 이유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답은 4번 중이염을 이제 짐작할 수 있겠고요. 이 중이염에서는 동통, 발열, 난청, 어지러움, 오한, 외이도 분비물 등의 증상을 볼 수 있고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귀를 비비는 이제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1번 문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 항히스타민제 투여 시 가장 우선적으로 간호가 필요한 부작용은 답은 5번입니다. 졸림과 어지러움증이 되겠는데요. 이 밖에도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함으로 인해서 식욕감퇴, 변비, 땀 분비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152번 문제. 50세 여성으로 세 아이의 엄마인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집안에 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또한 콧가루가 많은 계절에는 창문을 닫도록 하고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1번 베개나 침구 덮개는 모직으로 한다. 세탁이 용이한 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3번 히스타민제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교감신경 자극제를 투여하도록 합니다. 4번 고단백 식이를 위해 우유, 달걀을 많이 섭취한다. 이런 달걀 섭취를 자제하고요. 5번 부교감신경 자극제를 투여한다. 교감신경 자극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153번 문제. 발열, 피로, 콧물, 오심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 부비동염의 간호중재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에게 냉스포를 적용하도록 한다. 이때 온스포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성 부비동염의 이제 간호중재로 옳은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1번 점막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고요. 2번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4번 대상자에게 가습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5번 대상자에게 식염수로 세척하도록 합니다. 155번 문제. 코 수술을 한 환자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코를 풀어 비강 내 청결을 유지한다. 그래서 풀을 풀지 않고 가볍게 닦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